관악산 왕후묘. 백두산 대한맥이 동쪽으로 길게 흘러내려오고 우리나라의 명산으로 관악산이 이름났다. 그 중에서도 경기도 시흥군 동남 일대의 관악산은 유람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그곳의 산중턱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모두들 이것을 왕후묘라 부르고 있다. 지금부터 이 바위를 왜 왕후묘라 부르게 되었는지 바위와 더불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온 사연을 여기 소개해본다. 때는 조선 10번째 임금인 연산군은 숲이 울창하고 경치가 아름다운 관악산으로 사냥을 즐겨 다녔다. 그날도 임금은 넷이 몇 사람을 데리고 사냥을 나섰는데 막 산길석을 돌아 냇물을 건너려 할 때이다. 연산군은 어찌된 일인지 내를 건널 생각은 않고 저쪽 냇가에 빨래터만 바라보고 있으니 기다리다 지친 내시가 마침내 말문을 열었다. 전하, 어인일로 내를 건너지 않으시옵니까? 갑자기 사냥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가셨도다. 일기가 화창하여 사냥하기 덥지 좋은 날씨인 오늘 어인일로 사냥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시는 상감의 마음을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연산군은 저쪽 빨래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대들의 눈에는 저기서 빨래하는 처녀가 어떻게 보이느냐? 미인으로 보이느냐? 박색으로 보이느냐? 어서 말해보렸다. 전하, 비록 촌락의 계집이오나 천하 절색인 줄 아래오. 역시 과인의 눈이 틀림없구나. 연산군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웃음이 돌았다. 한편 빨래하던 처녀는 웬 사냥꾼 대여섯 명이 자기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이 무엇인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채고 두려운 생각이 들어 하고 있던 빨랫감을 주섬주섬 담아가지고 급히 집으로 향하였다. 마침 멀리서 그것을 본 연산군은 여봐라, 저 계집의 뒤를 따라가 집을 알아보고 오렸다. 과인이 오늘 밤은 호젓한 촌락에서 아리따운 계집과 더불어 회포를 풀어보아야겠다. 하고서는 뛰어가는 처녀를 유심히 눈여겨보는 것이었다. 한편 집으로 헐레벌떡 달려온 딸을 본 처녀의 어머니는 놀래며 물었다. 아, 얘야, 왜 빨래를 하다 말고 이렇게 급히 뛰어오느냐? 아, 무슨 일이라도 생겼니? 어머니, 저기 웬 사냥꾼 서너 명이 제 뒤를 따라오고 있어요. 저거 보세요. 이때 요란히 들려오던 말발굽 소리가 처녀의 집 앞에서 멈추며 사냥꾼 차림의 장정 서너 명이 처녀의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시오 여인, 당신이 저 처녀의 모친 되시오? 예, 그러하옵니다만 어린 것이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습니까? 나는 상감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요. 이 말에 여인은 깜짝 놀라며 얼굴에는 걱정스런 빛이 감돈다. 예? 상감마마예? 오늘 상감이 이곳으로 사냥을 나왔다가 날이 저물면 하룻밤을 여기서 유숙하고 가실 것이니 방을 하나 깨끗이 마련하도록 하오. 상감께서 이렇게 누추한 처의 집에 머무르시다니. 아무튼 상감의 명이니 그대로 하도록 하시오. 너무나도 급작스런 일에 여인은 놀랄 뿐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아우, 이 일을 어쩌면 좋담? 아참,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처녀가 오늘 밤 상감을 모실 것이니 깨끗이 목욕하고 몸단장하여 상감의 침소에 들여보내도록 하시오. 아, 제 딸을요? 어린 것이 어떻게 상감을 모시오리까? 더구나 산중에서 철없이 자란 것이 되어 무슨 잘못을 저지를지 모르옵니다. 어린 게 실수라도 하면. 처녀의 어머니는 사나이들의 옷자락을 잡고 울며 사정했다.
그러나 사나이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어명이요, 어서 빨리 준비되도록 서둘려야 하오. 정말로 하늘이 알면 노할 일이었다. 두 모녀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어머니, 만약 이 사실을 만우가 알면 날 죽이고 자기도 죽을 거예요. 바로 이 처녀는 아랫마을의 청년 만우라는 사내와 약혼한 사이였던 것이다. 이윽고 밤이 되자 단장한 복순 처녀는 연산군이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아랫목에 누워서 처녀가 들어오는 것을 본 연산군은 이런 시골에서 너와 같은 천하제일의 여인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도다. 어서 이리로 가까이 오너라. 어서. 하며 처녀의 손을 잡아 끌려고 할 때 처녀가 울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아니, 울긴 왜 우느냐? 연산군은 호통을 쳤다. 이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던 처녀는 이 말에 살며시 머리를 들며 상감께 조용히 아뢰었다. 상감마마, 소녀는 이미 100년 가약한 약혼자가 있는 몸이옵니다. 약혼자가 아니라 지아비가 있다 해도 괜찮다. 나는 만인의 어버이요. 만인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거역할 수 없도다. 그러니 어서 옷을 벗고 자리에 들라. 어서. 한편 처녀의 약혼자 만우는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달려와 처녀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 앞에 지켜선 병정들이 떠밀며 막아서는 바람에 도저히 처녀를 만날 수가 없었다. 그는 복순 처녀와 연산군이 당꿈에 취해 있는 방을 보기 위하여 그 방이 보이는 바위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한 것이 아닌가? 제 아무리 임금이라고 하지만 남의 아녀자를 빼앗다니, 에이 정말로 더러운 놈의 세상. 국왕이면 남의 계집도 마음대로 한단 말이냐? 정말 원통한 일이었다. 만우는 터져 나오려는 울분을 가까스로 억눌렀다. 그러한 일이 있은 뒤 슬픈 상처를 안은 채 복순 처녀와 만우는 혼인을 하였다. 연산군은 그 뒤로도 이따금 관악산으로 사냥을 나왔다가 복순 처녀를 만나고서 환궁을 하곤 하였다. 이러한 일로 복순 처녀는 남편을 마주대할 때마다 가슴 깊이 자책감을 느꼈다. 나는 무슨 낯으로 오늘 밤도 서방님을 대하나 이렇게 살 바에야 차례를 죽어버리자. 그리고는 뒷산 오동나무에 목을 메어 한많은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다. 집에 돌아온 만우는 아내의 시체를 발견하고서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어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만우는 아내의 시체를 바위 밑에 묻고는 가슴 아픈 상처를 안고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그 뒤로 그를 보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그런 일이 있은 뒤 며칠 뒤에 연산군은 복순의 집에 들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괘씸한 것들, 아니 내가 너희들 꾀에 속아 넘어갈 줄 아느냐? 그래, 죽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는 자기들끼리 멀리 가 살려고 이 고약한 놈들. 그는 화가 치밀어 신하들에게 소리소리 질렀다. 여봐라, 저 무덤을 파서 시체를 확인해 봐라. 그런데 이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임금의 영에 따라 병정들이 막 무덤을 파려 할 때 상감을 부르는 처녀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다. 상감마마, 상감마마. 아니, 복순이가? 연산군은 깜짝 놀랐다. 상감마마, 이부 종사를 한 죄 많은 소녀, 죽음으로 지아비에게 사죄함을 얻으려고 이렇게 세상을 하직하였습니다. 마마는 어찌하여 소녀를 괴롭히시옵니까? 원컨대 차후로는 저를 괴롭히지 마시옵소서. 처녀의 목소리는 슬프게 멀리 퍼지더니
차츰 사라져버리고 말았으나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놀란 연산군은 조금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다. 복순아, 그대들은 복순의 혼을 못 봤느냐? 못 봤사옵니다. 상감마마 고정하시옵소서. 여봐라, 그 무덤을 다시 전과 같이 덮고 곱게 다듬어 비석을 세운 다음 왕후묘라 부르도록 하여라. 그러한 일이 있은 뒤 연산군은 사냥을 나올 때마다 이 왕후묘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고 하는데 몇 년 뒤 연산군이 폐위한 후에는 차츰 왕후묘는 임자 없는 무덤처럼 돼버렸다고 전한다.